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5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국토는 모든 국토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관리지역에 포함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이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나중에 변할 가능성이 있고, 저희 설명은 생산관리가 농림, 보전,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네가 가진 재산이 10,000원인데 그거를 20,000원으로 해줄게 그러면 좋아하지만 10,000원인데 5,000원으로 만들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뛰두르고 데모하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꾼다면 사실은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반대로 농림지역이 나중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예 단계를 건너뛰어서 농림지역에 있던 데를 택지로 만든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도시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구간을 정말 자연환경 보전구를 지정하기도 하겠죠. 그럼 환지 개념인데 그건 좀 더 복잡해서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도시지역 내에 주거하고 상업지역 정도 하고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이 정도만 이제 용도지역으로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토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을 토지의 지역에 따른 구분이라고 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학술적으로 써놓은 건데, 이게 그냥 네이버 지식사전이나 이런 데 나와요. 이렇게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고 해요. 왜냐면 지적이라는 거는 그 공공이 인정하는 그런 토지에 대한 그 명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토지는 지목이 뭐야 라고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종류고요.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28번까지 있죠. 그래서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이면 이 한 글자로 바꾼 게 부호예요. 전. 그래서 철도 연기다 그러면 철, 제방은 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건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고, 사실상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그 컴퓨터 다 있잖아요. 한번 찍어보면 다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요 28개 중에 28개를 참 이게 그 사전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대다 그러면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만 좀 골라봤어요. 하나, 넷, 7가지 정도 되는데, 대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건축용 땅이다. 그리고 실제로 건축이 되어 있는 땅이다. 이게 대지입니다. 그리고 전은 밭전이죠. 밭입니다. 그래서 밭하고 전 답인데 답은 논이고요. 주요 차이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밭이죠. 전이고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러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야는 부호는 그냥 한 글자로 임이에요. 숲을 임자. 인데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그러니까 꼭 나무가 있는 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갈땅, 모래땅도 임야예요.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한국에는 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로는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 또는 차량을 이용하는 토지와 휴게소 부지라고 하는데, 이게 참고로 그냥 사도하고 맹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냥 사도라는 건 개인 도로라는 얘기고요. 맹지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어라는 거는 이게 좀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일 건데, 부호는 그냥 구입니다. 근데 인공수로, 그러니까 그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 물길이 아니고 사람이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공수로나 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그 개천이 폭이 뭐 한 1m밖에 안 되고 어떨 때는 바싹 말라있기도 해요. 근데 홍수가 나요. 뭐 여름에 장마가 져서 막 내려와요.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차가지고 막 1m밖에 안 되는 게 10m, 15m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집을 졌다 칩시다. 그 집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지면 안 되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거기다가 집을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국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울의 변, 개천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잡종지는 말이 잡종지인데 이게 사실 말이 잡종지지만 가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목 변경 중인 토지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대지로 변화하려고 했는데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가 잡종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잡종지지만 잡종지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가치를 가진 토지가 잡종지 분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지목의 종류는 아닙니다. 기타 토지 관련 용어인데요. 일단 나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대지는 지목 종류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나대지는 이 나라는 거는 그 영어로 누드. 그러니까 그 벗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지인데 대지는 아까 건물을 지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드 상태인 겁니다. 그걸 나대지라고 하는데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지는 이게 그 블라인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토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사실은 그 도로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다가 뭐 그 저기 창고를 하나 막 갖다 놓고 혹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해도 도로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필지죠. 해당 필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거를 맹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현황 도로는 그 말 그대로 이게 도로인데 현황이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적도나 아까 지목상으로도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건축법 혹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요. 둘 다에 해당되는 도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도로로 쓰이는 토지의 부분을 현황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은 어느 해당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지적도상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로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거기에 발자국에서 도로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짐을 싣고 가면 무거우니까 리아카가 맨날 다니다가 리아카가 다니다가 보니까 좀 발전하다 보면 경운기도 다니고 나중에는 승용차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게 현황도로입니다. 이거는 현황도로는 임도하고 좀 달라요. 임도는 그 뭐냐면 숲을 임자에 써서 임도라고 하는데 큰 산에는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닌데 임도라고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그 임도라고 지정을 하면 함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라고 해도 그거 함부로 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상 맹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현황도로랑 뭐 유사하거나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현황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맹지가 아니다 라는 경우예요. 이게 그 도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도시에서도 있긴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토지 구분을 봤을 때 도시지역이 있었고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 도시지역에서는 지적도상 맹지를 있으면서 현황도로가 있는 데는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은 지적도상 맹지고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부거 조명허가하고 지역권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이게 일반 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부거 점용 허가, 그러니까 부거를 내 마음대로 점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부거는 대부분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나 혹은 시, 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관이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진입로의 확보를 위해서 그 국어의 윗부분을, 아까 그 개천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윗부분을 다리로 이용하는 것을 이제 그냥, 이게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거 국어 조명 허가라고 하고요. 지역권이라는 거는 내가 토지가 있는데 내가 토지에, 내 토지의 필지에 맹지예요. 그래서 이 맹지인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당신 내 토지 이용하지 마, 안 돼 라고 막아버리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가 너 무조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뭐 굶어 죽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법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권리를 주어집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지역권은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번 이제 국어조명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필지가 있는데 중간에 개천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맹지입니다. 근데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다가 다리를 놓고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해다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부분만큼을 점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요게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적도인데 이게 하얀 부분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어예요. 여기 개천이 이렇게 흐르죠. 이 부분이 개천이고 이 부분이 자연녹지지예요. 굉장히 필지가 크죠. 여기는 답이어서 다른 사람 토지고요. 요 토지가 경매로 나왔었어요. 여기에는 다 이제 주택들이 있는 겁니다.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죠. 그럼 이 땅을 가진 사람은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있어야 여기다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나 용적률 80%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가 산입니다. 근데 산이어도 자연녹지지역은 그 기준만 맞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다리를 놓는다면 맹지지만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낙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쨌든 잘못됐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 국어점유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집인데, 야, 나 당신 땅 요만큼 그 도로를 좀 내고 싶어, 내게끔 허락해줘.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땅값이 10원이면 100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원인데 30원 다오, 40원 다오 하면 그래, 내 필요를 해서 줄 수 있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형태입니다. 여기가 개천이 흐르죠. 여기가 국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자연은 녹지 지역이에요. 여기 도로가 있죠. 포장된 도로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여기에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국어조명 허가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조건만 맞으면 국어조명 허가는 내주고요. 정부에서. 그 조건만 맞으면 내주기도 하지만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를 넘어가는 다리는 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안전 문제나 이런 거. 그리고 거기 설치 비용은 모조리 이거를 요구한 사람이 내야 됩니다.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어요. A 필지는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B 필지는 맹지입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A 필지는 그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필요하는 요역지고요. B는 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승역지입니다. 이게 명칭이 그래요. 요역지, 승역지. 요게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제가 알는 게 요게 한 필지입니다. 도로가 없죠. 도로는 흰색이에요. 접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맹지인데 주택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렇게 집이 있고, 집을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살아요. 근데 요번에 861번지나 62면 여기 필지 혹은 여기 사람이 당신 내 토지 이용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집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로드뷰로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가서 로드뷰를 딱 찍어보면 이미 이렇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승역지고 여기가 요역지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 사람이 늘 승낙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요역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승낙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뭐 쉽게 이렇게 그 진입로를 확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 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네가 이 도로에 접근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해서 결정을 내려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 승역지의 사람은 무조건 이 땅을 내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내주기도 하지만 여기 사용료를 받아요. 물론 이 사용료를 받는 데에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해당 지역의 어느 정도 부분을 사용하고 그랬을 때 몇 퍼센트 부분을 1년당 부과한다 하는 부분이 계산이 돼서 나오고, 그것도 그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요게 이제 요역지, 승역지고, 그래서 지역권을 가진 사람의 맹세 탈출의 방법입니다. 예, 오늘 지목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